잠깐! 아직 IRP 계좌 만들기 전이신가요? 혹은 그냥 일단 회사에서 대충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제대로 잘 만들어 놓은 건지 의심이 되시나요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IRP 시리즈 6탄으로 IRP 계좌 개설 시 꼭 알아야 할 디테일 3가지입니다. 혹시 계좌 개설을 이미 완료하신 이후더라도 IRP 계좌는 금융사별로 계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난 이게 좀 아쉬웠구나 하시는 분들은 계좌 이전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첫 번째 디테일입니다. IRP 계좌는 내가 돈을 맡기는 통장인데 이 통장에 계좌 수수료가 붙는다? 이런 아주 특이한 통장입니다.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돈만 넣어놔도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매년 0.2%에서 0.4%씩 금융사에서 수수료를 떼갑니다. 이거 아주 충격적이죠? 이 정도 금액이라면은 1억을 넣어놨을 때 우리가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랫동안 굴리면서 자산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데 1억당 20만원에서 40만원이 매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정도 금액이면은 매달 치킨 한 마리 먹을 수 있는 가격,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. 이래서 제가 연금 계좌를 할 때는 IRP보다는 연금저축펀드를 먼저 드셔라 라고 추천드리는 이유 중 하나이고요. 금융감독원, 우리나라 정부 오피셜로도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. IRP 수수료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된다. 무조건 수수료가 낮은 금융회사에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다. 아무것도 모르고 주거래은행 가서 IRP 계좌 만드셨던 분들, 이런 막심한 손해 얻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수수료 아낄 수 없을까? 김잔잔의 디테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IRP 계좌는 가입 가능한 금융사가 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은행과 보험사와 증권사입니다. 그런데 이 IRP 수수료는 증권사가 추세적으로 항상 저렴합니다. 여기 보이시죠? 30년 투자 시 총 수수료가 증권사는 458만원인데 은행은 709만원, 보험사는 845만원이 납니다. 더불어 수수료는 연마다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한 복리 효과도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적립금 자체도 수수료 이상으로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수수료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게다가 요즘에는 증권사들에서 수수료를 아예 안 받는 그런 이벤트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금감원이 오피셜로 낸 자료에서도 IRP 온라인 계좌 수수료 면제한 목록 리스트를 제시해줬는데 증권사는 13개나 수수료를 하나도 안 받지만 은행은 단 3개만 수수료를 안 받고 있었습니다. 그것도 우리은행, 부산은행, 대구은행 뿐이라서 메이저 은행들은 모두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. 이게 2021년 11월 말 기준이고요. 사실 은행 자체가 역사가 오래되고 익숙한 기초적인 금융사이기 때문에 흔히들 은행을 여러모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이 증권사가 은행만큼 안정적이면서 이자율도 많이 준다고 제가 현금 관리 시리즈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, 이런 수수료 측면만 봐도 증권사가 아무래도 경쟁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은행과 경쟁을 하는데 아직 많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라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. 이런 시국일수록 이 김잔잔의 구독자님들, 이 김잔잔의 영상을 보시고 증권사 가입하신 분들만 더 앞서 나갈 수 있겠죠. 그래서 가입하기 전에 꼭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가입을 하셔야겠고, 두 번째로 가입을 한 이후에도 이 수수료 때문에라도 계좌를 이전하실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. 이것 때문에 뭐 계좌 이전까지 해야 돼? 라고 가볍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정부 오피셜로도 이미 가입한 경우라면은 수수료가 낮은 금융회사로 계좌 이체 제도를 통해 계좌를 이전하라는 이런 방법도 정부에서 이미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IRP 계좌 개설 시 꼭 알아야 할 디테일 3가지 중 두 번째입니다.
그것은 바로 이 3대장 금융사마다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 다 다르다는 것인데요. 여기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, 펀드의 경우는 모든 금융사가 가입해서 상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. 이건 전혀 문제가 없죠. 그런데 두 번째, ETF의 경우는 먼저 보험사의 경우 가입이 아예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바로 보험사 지워버리죠. 아웃입니다. 아까 그리고 이거는 수수료 자체도 가장 높았죠. 그래서 이제 은행과 증권사의 2파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, 증권사에서 ETF는 당연하죠. 증권사가 원래 ETF를 판매하는 근본 금융사입니다. 이제 은행이 문제입니다. 은행에서는 ETF 상품을 살 수 있긴 한데 살 수 있는 ETF의 수량도 적고 절차도 훨씬 복잡합니다. 그래서 ETF를 투자하려고 하면은 은행에서 IRP 계좌를 만들면은 굉장히 손해예요. 그런데 어떻습니까? 퇴직연금 대부분 과반 이상 분들이 ETF에 투자를 하고 계시죠. 그리고 수익률 상위 5%의 투자자들 투자 비중도 50% 이상이 ETF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ETF 투자가 중요한데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만들겠다? 그리고 이어서 리츠 역시 보시면은 증권사만 가능합니다. 채권도 증권사만 가능합니다. 하지만 여기서 예금이 걸릴 수 있습니다. 예금은 아무래도 은행이 근본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. 하지만 놀랍게도 증권사나 보험사에서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오히려 증권사에서 가입할 때 모든 은행의 예적금이 목록형으로 일목요연하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예금을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도 증권사 안에서는 오케이! 이 두 번째 디테일이 가장 많이들 경험하고 있는 문제입니다. 실제로 제 댓글들에서도 저 하나은행 거래하고 있는데 ETF 상품이 안 보여요. 해당 상품이 없네요. 검색이 안 돼요. 이게 모두 은행에서 가입해서 제약이 있는 겁니다. 김잔잔의 채널을 미리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놓으셨으면 깔끔하게 처음부터 증권사 가입하셨을 수 있었을 겁니다. 지금 구독과 더불어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이어서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IRP 계좌 개설 시 꼭 알아야 할 디테일 세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. IRP 계좌는 2개 이상 만들어라. IRP 계좌는 각 금융사별로 1개 해서 여러 금융사에서 계좌를 튼다면은 여러 개의 IRP를 가질 수 있는데요. 이 부분 역시 금감원에서 오피셜로 하나로 운용하는 것보다는 각각 구분하여 운용하는 것을 2개 이상 복수로 계좌를 운용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를 보시면은 IRP 계좌는 본질적으로 퇴직연금이죠.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. 그래서 중도 인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. 퇴직할 때까지 돈 빼지 말라는 거예요. 하지만 합법적으로 중도 인출이 가능한 몇 가지 상황이 있다고 제가 퇴직연금 시리즈 5탄에서 중도 인출의 모든 것이라고 다뤄드렸습니다. 이 영상 참고하시면 좋고요. 그래서 IRP 계좌는 완전 해지만 가능한데 만약에 완전 해지를 할 시에는 세금의 불이익이 있습니다.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이 IRP 계좌를 1개 이상 만들어서 혹시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한쪽을 완전 해지를 하더라도 1개만 있었으면은 모든 돈을 다 빼면서 모든 세금 페널티를 다 얻어야 되니까 타격이 좀 크겠죠. 하지만 이렇게 분산을 해놨더라면은 한 곳에서는 그냥 세금 페널티를 감수하고 해지를 할지라도 한 곳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 분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 그런 측면에서 분산하라는 그런 권유가 나오고요. 두 번째로는 이렇게 분산을 하게 되는 경우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. 이 두 번째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제가 IRP 시리즈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결론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꼭 알아야 할 디테일 3가지. 여기서 가장 중요한 1순위는 바로 이것입니다. 무조건 증권사에서 만들어라. 무조건 증권사에서 만들어라.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상품군의 자유도도 가장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렇다면 IRP 계좌를 개설하실 때 중요한 2순위입니다. 그것은 바로 수수료가 되겠죠. 수수료가 아예 없거나 싸면 쌀수록
좋을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은행과 증권사를 통틀어서 수수료를 완벽 비교해 보셔야겠고요. 그리고 저 이 김잔잔이 봤을 때 수수료까지 고려해서 어떤 금융사가 최적일까? 여기에 대해서 한번 뽑아보려고 하는데요. 구독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를 느껴주셨습니다. 다른 유튜버들 거는 복잡한데 김잔잔은 설명 쉽고 그냥 이거 해라 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너무 좋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와 관련해서는 바로 다음 영상에서 7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. 혹시 IRP 계좌 개설 염두에 두시고 계신 분들께 꼭 이 영상 공유하셔서 지인들에게 돕고 돕는 마음 상부상조하시길 바라겠고요. 오늘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서 이 김잔잔이 더 성장하고 기분 좋게 다음 컨텐츠 만드는데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